네, 안녕하세요. 옥탑방 보보스의 상가투자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연호진입니다. 자, 저희 김종률 소장님께서요, 9월, 10월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굉장히 좀 궁금했는데, 이번에 또 새로운 책을 출간을 하셨다고 합니다. 책 제목이 1일 매출로 보는 대한민국 상가투자 지도입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 상가투자 지도의 저자, 우리 김종률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 아, 또 이렇게 또 어떻게 보면 9월, 10월 코로나로 인해서 요즘 조금 어떻게 보면 좀 한산하다 그럴 수 있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네. 교수님 항상 바쁘시잖아요. 아니요. 네. 이거 하나로 바쁘십니다. 네. 네. 이게 보니까 제목 자체가 대한민국 상가투자 지도예요. 예. 네. 이게 보니까 1일 매출로 보는 대한민국 상가투자 지도. 그렇다는 얘기는 그 1일 매출에 대한 부분이 이 책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는 얘기인데, 제가 보니까 70명의 전문가가 4년간 발품을 팔아서 모은 서울 경기 역세권 상가의 매출을 전격 공개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이렇게 공개해도 되는 겁니까? 이거 변호사하고도 상담했어요. 네. 근데 이제 뭐 제가 불법적으로 취합한 자료는 아니고 네네네. 이제 이렇게 하나씩 하는 거니까 상관없다. 아니 뭐 저는 뭐 그런 의미보다도 예. 어떻게 보면 이걸 그 4년간 교수님께서도 굉장한 시간과 예. 노력과 발품을 팔아서 이거를 또 취합을 하셨을 텐데, 예. 이걸 이렇게 오픈을 했을 시에 별 타격을 안 입으시겠어요? 근데 또 이제 이거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생긴 노하우는 오롯이 제 거죠. 그건 제 거고 이제 그리고 이제 결과값은 이제 그 독자분들하고 공유하는 그런 거죠. 예. 어떻게 보면 그 4년간의 노력을 저희가 이 책 한 권으로 조금 뭐 전부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그 핵심 맥을 좀 이렇게 짚어볼 수 있는 그런 책이 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보면 그 경기 침체와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 상가에 관련된, 그쵸? 자영업에 관련된 분들께서 굉장히 크게 지금 좀 힘든 시기이기도 한데, 그렇죠. 예. 이 시기에 과연 그 상가 투자가 또 가능하냐? 이렇게 또 물으시는 반면에, 그렇기 때문에 또 지금이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또 굉장히 많다고 들었거든요. 예. 요즘 어떻습니까? 일단 뭐 수강생은 그 전보다 엄청 많죠. 예, 그래서 뭐 책을 내기 전부터 이제 올해 들어서 이제 정부에서 주택 시장에 대한 규제를 하면서 그렇죠. 주택 투자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니까 이제 대체 대안으로 상가를 생각하시는데, 상가가 확실히 어렵고 무섭거든요. 위험하거든요.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 뭐 창업한다든지 또는 뭐 장사하기 좋다 이런 말 하면 그걸 누가 그죠? 그런 이야기하면 누가 올바른 이야기를 하겠어요. 근데 이제 금리는 너무 낮죠. 금리는 낮죠. 주택 투자는 못하게 막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자금이나 관심이 이제 상가 쪽으로 오는 건데, 상가가 지금 투자하기 유망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여전히 위험하고 리스크가 있고, 그러나 이제 워낙에 금리가 낮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또 갖고 싶고 투자하고 싶고 그런 상품인 거죠. 교수님, 그러면 예. 이 책 중에서 이것만큼은 좀 핵심적으로 좀 몇 가지는 조금 우리 그 구독하실 독자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고 싶다. 예.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몇 개만 좀. 이 책은 상권 분석에 대한 설명을 매출을 근거로 해서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매출 상권 분석을 뭐 원리에 입각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하거나 그러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이 정도 매출이 나오는 이유는 이런 이유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깊이 들어가지는 않고요. 얕게 들어가지만 굉장히 많은 사례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하나하나 읽을 때는 별 도움이 안 되겠지만 전체로 보면 이런 점포 정도 되면은 나중에 고깃집 오픈한다. 편의점이 오픈한다. 뭐 이런 거 오픈했을 때 매출이 이 정도 나오겠거나 그렇게 감 잡게 되게 좋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상가 투자를 하실 분들뿐만이 아니라 뭔가 좀 자영업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에게도 굉장히 유익한 그렇죠. 필독서가 되겠다 싶은 생각이 예. 드는데요. 우선 진짜 자영업 하시는 분, 특히 이제 프랜차이즈 점포를 권리금 주고 인수하려는 분한테 진짜 도움 되는 내용 하나 소개하자면, 네네. 이게 실제 사례거든요. 커피 전문점 양수도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책에는 약간 디자인 변경을 했습니다만은 테이크아웃 커피 전문점을 이제 나는 양수도 하겠다. 그래서 뭐 건강상 뭔상 해서 양수도 하겠다라고 했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 인수하려는 사람들은 매출이 얼마나 합니까? 그거 조사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 업체에서 이거는 제 추정입니다. 고의로 인해 매출을 올리지 않았을까. 그냥 현금 매출로 해가지고 이렇게 막 찍어대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걸 한 꾸준히 해버렸다. 그래 버리면 이제 알 수가 없는데,
그때 당하지 않으려면 옛날에 이제 파리바게뜨 점포를 인수하는 사람한테 제가 조언을 했었어요. 매출을 보지 말고 매입 자료를 봐라 그랬어요. 프랜차이즈 본사에 요청을 해서 매입 자료를 보든지 아니면 양도자한테 요청해서 매입 자료를 달라고 해라. 매입 자료는 속이기가 어려워요. 그 뭐 빵집이다 그 생지를 그 매입을 해서 어디다 잠겨놓을 거예요. 그래서 긴 시간 동안에 매입 자료를 속일 수가 없는데 지금 이 사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소송까지 했던 사례인데 되게 웃긴 게요. 이 파란색이 컵 매입량이에요. 그 빨간색이 매출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컵도 없는데 매출이 일어난 걸로 나오잖아요. 황당하죠? 컵의 어떤 수요량보다 판매량이 더 높게. 네, 컵 매입량보다 그 매출이 더 많아요. 이런 거 있을 수가 없잖아요. 뭐 바가지에 퍼서 준 것도 아니고 텀블러에서 이렇게 떠가는 것도 아닐 텐데. 그 엄청 웃긴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소송을 했는데 졌죠. 양도자가 이제 그런 매출에 대한 것은 뭐 참고 상일 뿐이고 하면서 줄줄줄 자기 빠져나갈 내용을 쓰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거 입수하신 분이 손해를 굉장히 많이 봤는데. 그러니까 그 매입 자료라고 하시면 원자재에 해당되는 매입 자료를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근데 그걸 요구해야 된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일반인들은 모르고 이제 매출만 갖고 하다가 이런 게 엄청 비일비재한 게요. 요즘에 뭐 스터디 카페 이런 거 유명하잖아요. 네네네. 스터디 카페라든지 뭐 무인 사업 같은 것들. 그거 주인이 와가지고 혼자 현금 집어넣으면 알 방법이 없어요. 진짜로. 그래서 그럼 CCTV 한 달치 달라고 해가지고 CCTV를 다 봐야 돼요. 그거. 시간대별 매출을 달라고 하면서 몰리는 시간대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때 CCTV랑 매출을 비교하다 보면 주인이 와서 돈 넣는 게 이런 게 나온다니까요. 이게 뭐 특별한 사례를 책에 실은 게 아니라 굉장히 흔한 사례예요. 이게. 굉장히 흔한 사례인데 정말 많은 분들이 이것도 모르고 계시니까 제가 책에 창업하시는 분들한테 도움되라고 이런 이야기도 넣었죠. 매입 자료를 예. 어떻게 요청을 하면 일반적으로 매입 자료에 대해서 공개를 하나요? 안 하면 부풀린 사람이죠. 안 하면 부풀린 사람이죠. 그러니까 투명하면 못할 게 없는데 예. 뭔가 그 하기가 좀 그렇다면은 뭔가 조금 이렇게 석연찮은 구석이 있다. 그럼요. 예. 이런 내용들이 조금 디테일하게 다 이 책에 이렇게 소개가 좀 돼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럼요. 뭐 프랜차이즈별로 투자 금액이 얼마고 그냥 투자 금액이 얼마고 하는 책들은 늘 있었거든요. 투자 금액이 얼마고 그다음에 그 점포별로 이렇게 뭐 이 점포를 찍어서 GS15 동탄 입세점입니다. 편의점면 투자 금액이 얼마고 그다음에 이 점포는 매출이 얼마고 보증금 월세 얼마다. 그래서 손익이 어떻다. 그다음에 뭐 다른 점포도 파리바게뜨 베스킨라빈스다. 그럼 실제로 분당에 있는 파리바게뜨를 가지고 한 거죠. 그 요 위에 페이지에는 투자금이 얼마다 써놨으니까. 그러면 이제 요 상가가 이제 실제 매출이 이 정도니까 손익이 이 정도다. 그러면 임대료는 얼마나 내었을 때 점주가 얼마나 벌어간다. 역산하면 상가의 가치, 투자자에게는 상가의 가치가 나오는 것이고 건물주한테는 기대할 수 있는 실제 월세가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을 뭐 알려줄 수 있는 것이고. 네, 그러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좀 경기 침체로 인해서 좀 힘들 우리 자영업자분들 많이 계실 텐데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또 잘 되시는 상권이 분명 또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 곳 몇 곳을 살짝 예를 들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촬영할 때 대학교 앞에 매출이 얼마나 떨어졌다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네네네. 그죠? 그래서 그 코로나 때문에 상권이 가장 많이 죽은 곳 골라보라 이러면은 유흥가, 그다음에 그 유흥가와 직장인들 수요가 가는 곳 있죠. 그럼 많이 엄청 줄었어요. 그리고 학교 이런 데가 엄청 줄었거든요. 그럼 어디가 안 줄었느냐? 하나도 안 준 데가 있어요. 주거지 상권이 안 줄었어요. 그 저더러 코로나가 얼마나 갈 것 같냐? 그러면서 명동 상권 언제 살아날 것 같냐?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걸. 그건 모르지. 근데 그 명동은 전형적인,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명동을 봐라. 명동도 상권이 저렇게 죽었는데, 그런데 우리 동네 주거지 이런 데라고 안 죽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명동은 관광지 상권이잖아요. 그 관광객이 안 들어오잖아요, 지금. 그렇죠. 명동 이태원은 아무래도 예. 그러니까 관광지 상권은 지금 창업이나 투자로 본다면 코로나가 언제까지 갈 것이냐를 예측해낼 수 있는 분들이 해야 되는 영역이라서 제가 감히 답변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주거지 쪽으로 온다. 그럼 나는 코로나 신경 쓰기 싫다. 그러면 주거지 상권으로 오면 괜찮아요. 예, 주거지 상권으로 오면 애들 학원 가는 거는 여전히 마스크 끼고 여전히 학원을 간단 말이죠. 그리고 주거지 상권은 이제 오히려 가족들하고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프랜차이즈 업계에 있는 뭐 선후배들하고 이야기해 보면 주거지 상권에서는 매출이 하나도 안 떨어졌어요. 일단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예. 네. 생각해봐. 우리가 코로나가 터졌다고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클럽을 안 간다, 나이트를 안 간다, 노래방을 안 간다. 저는 원래 안 가는 데지만. 그렇죠. 예, 그런데 왜 가지? 싫어하시잖아요. 예. 그죠? 네. 그렇지만 뭐 우리가 그런 데서 돈을 안 쓴다고 해서 네네. 저축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지는 않잖아요. 아, 그래서 학원에서 끝나고 노래를 부르신다고. 네, 뭐, 네, 뭐 그거는 여담이고요. 네. 아무튼 제가 창문 열어놓고 노래 네네. 부르는 건 정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예. 그래서 뭐 경찰 출동한 것까지 그냥 여기까지만. 네. 그런 사례가 있었다. 오빠 한번 믿어봐 하다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김종률 대표님은 음주 가문은 좋아하시지만, 네, 이런 나이트나 클럽 같은 곳을 출입을 잘 안 하시기 때문에 보통 다 학원에서 해결을 하십니다. 네. 어떤 그런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렇다면은 그거는 굉장히 또 신선한 발상이에요. 네, 저희가 항상 잘 되는 지역, 항상 사람이 넘치는 지역, 이쪽 지역 상권이 죽었으니까 전체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서 모든 자영업자가 힘들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과 생계는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주거지 상권은 여전히 죽지 않았다. 주거지 상권은 뭐 목동 같은 데를 제가 지금 매출 지도하면서 계속 다녔거든요. 아, 목동은 괜찮아요. 목동에 바르다 김선생 뭐 월 매출 여전히 6천만 원씩 팔고요. 목동 괜찮아요. 목동이 다 괜찮은 건 아니죠. 목동도 이제 입지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목동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여기가 가운데가 이렇게 주상복합을 포함해서 상가가 밀집된 지역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 상가를 이용할 유효 수요가 뭐 주거지 배우가 이렇게 에워싸고 있죠. 이렇게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뭐 항아리 비슷하게 고여 있는 상권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런 데는 이제 뭐 상가 파악하기도 상가 활성도를 파악하기도 수월한 게 세대 수가 얼마고 상가 개수가 얼마고 이걸 세면 되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여기 이 자체 내에서 자체 수요가 되게 많아요. 안에 주상복합 오피스텔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재미있는 게 여기 이제 좀 이걸 지우고 스카이뷰로 보면은 이제 여기가 로데오 거리라 그럽니까? 보행자 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항상 보면 이런 데 보행자 거리 안쪽으로가 빠글빠글하죠. 보면은 과거에도 보면은 이제 서현역이다. 서현역 상권 제일 좋은 데가 여기 보행자 도로 부분 이제 이런 데. 그죠? 뭐 서현역도 마찬가지로 요런 데잖아요. 그죠? 차는 못 다니지만 이 상권을 먹여 살리는 주된 유효 수요가 보행자니까 보행자 입장에서는 이제 찾길보다 이렇게 상가 마주보고 로데오 거리처럼 뭐 이렇게 보행자 거리를 만들어 놓는데 이런 데가 상권이 좋죠. 여기 말고도 뭐 금능역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 근데 제가 예전부터 약간 느끼는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이건 제가 실제로 뭐 차를 끌고 다녀보기 때문에 많이 궁금했던 건데, 막상 차를 끌고 다니면서는 뭔가 물건을 사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왜냐하면 차를 어디에 주차해 놓고 내려서 또 물건을 사고 하는 게 굉장히 번거롭기 때문에, 오히려 그래서 이런 대로변 쪽보다는 내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인접할 수 있는 지역이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게 차냐 보행자냐를 구분하면 안 되고요. 원리 그대로 봐야 되죠. 그 예를 들어서 뭐 커피 전문점인데 드라이브 스루다. 네네.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 드라이브 스루점인데 그 2.5단계 하면서 아예 내점 손님 못 받았거든요. 근데 월 매출 1억 5천 정도 나오던 데가 2.5단계 했는데 매출이 그 1억 3천 정도로 줄었어요. 크게 줄지가 않았죠. 그런 데는 차량 트래픽에 의한 그 유입이 그만큼 많은 지역이었다는 거였어요. 많은 지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권의 성격에 따라서 주된 유효 수요가 차량 트래픽이냐, 그 다음에 보행자냐, 이걸 봐야 되는데, 여기 목동 이 동네에 이 고인 상권에서 학원 다니거나 마트 장 보러 오거나 뭐 이것저것 필요해서 오는 사람들은 거의 다 걸어오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차대기 좋아봐야 큰 이점이 없죠. 예, 차대기 좋아봐요. 그러니까 차대기 좋다면 이런 길가별 상가들이 더 좋겠지만 보행자는 안쪽이 좋죠. 그죠? 보행자 전용도로 만들어 놓고 양옆으로 상가가 쭈르륵 있으니까. 그러니까 소매점 매출도 목동 보면 이 안쪽에 좋고요. 임대료도 이쪽에 더 좋아요. 권리금도 이쪽에 더 높고. 예, 그래서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겠지만 이런 데는 뭐 목동 같은 경우는 안쪽에 보행자 거리 쪽에는 10평 기준으로 임대료가 한 300만 원, 300만 원 초반대. 예, 그리고 뭐 소매점들 매출도 꽤 괜찮아요. 꽤 괜찮고 오히려 이제 뭐 길가변에 있는 예를 들어서 뭐 한 개만 보여드려 볼게요.
자, 한 개만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큰 길가에는 파리바게뜨 있죠. 네네. 예, 여기 파리바게뜨가 이제 길 건너에 아파트 세대수가 이렇게 있는데 파리바게뜨가 보통 2,000세대 정도를 볼 때 유효수가 확보될 때 200만 원 정도 판다고 일매출 200만 원 정도 판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 자리가 지금 파리바게뜨가 요쪽 스타벅스라는 표시는 요 옆에 자리니까 북쪽 수요 있죠. 여기 1,600세대랑 그다음에 여기 1,800세대밖에 못 보는데 1,800세대가 여기 오기는 좀 동선이 안 좋죠. 이쪽으로 오기가. 여기가 요쪽 자리니까. 그죠? 그 1,800세대 중에 아주 일부만 올 것 같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상권 활성화되는 요 안쪽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얼마 팔까 되게 궁금했는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특히 여기가 카페형이 아니에요. 그냥 빵만 파는 곳인데 일매출 한 250만 원 정도. 일매출이요? 예. 그러면 파리바게뜨 치고는 좋은 편이 아니죠. 목동이라는 동네인데 좋은 편이 아니죠. 오히려. 예. 그래서 차라리 파리바게뜨가 이 자리가 아니라 카페형으로 해서 뭐 요런 데 어느 정도만 왔어도 요 정도만 왔어도 왜냐면 파리바게뜨가 250만 원, 월 매출이 7,500만 원이면 이 안쪽에 있는 바르다 김선생 15평짜리 매출에 비했을 때 평당 매출은 더 못한 거예요. 여기에 이제 바르다 김선생이 있는데 얘가 한 파리공원점이라고 있는데 월 매출이 거의 6천 요래 나오거든요.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 네, 그럼 다른 케이스도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뭐 장사 잘 되는데 한번 또 이야기해 보자면 이 네. 파리바게뜨만 또 떼가서 이야기하면 여기가 지금 파리바게뜨 하나 있죠. 양천구청점이라고 있는데 여기 세대수가 여기 2,000세대, 그다음에 요 옆에가 2,000세대, 여기가 2,000세대, 여기가 2,000세대, 이 합하면 8,000세대급이거든요. 물론 이제 8,000세대가 있다고 이게 다 자기 수요로 먹지는 못하겠지만 뭐 경쟁 업수 정도 있을 것이고 근데 요 정도 되면서 파리바게뜨 카페형으로 오픈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는 매출이 아까 거기가 250만 원 팔았잖아요. 요 카페형으로 하면서 30평으로 들어갔거든요. 해보니까 요 자리는 매출이 이제 일매출이 400만 원 정도. 훨씬 높게 나오죠. 훨씬 높게 나오는 입지입니다. 1.5배 이상이 나오네요. 예.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또 안쪽이잖아요. 그죠? 뭐 그런 특징도 있고 또 스카이뷰로, 로드뷰로 봐도 인접한 수요도 좀 있고 그런 동네 같습니다. 그래서 창업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을 참고해서 뭐 책에는 뭐 아주 디테일하게 써놨으니까 예,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